안녕하세요. 화상관계 홍익 변호사입니다. 2024년 개정된 화상관계인 업무 편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34번째 시간입니다. 부인권의 기본적 유형, 기본적 유형 사이 관계. 법은 채무자회생법이죠. 391조 1호에서 4호까지 4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1호를 고의부인, 2호, 3호를 위기부인, 4호를 무상부인으로 분류합니다. 파산관계인에 있어 부인권의 기본적 유형에 대한 이해는 부인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어떤 유형이 부인권 행사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고, 유형에 따라 요건과 증명이 부담이 달라집니다. 입증 책임이. 법은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을 별도로 요건을 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한 개의 행위가 각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어느 것이라도 주장하여 부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 고의부인을 보겠습니다. 고의부인. 고의부인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회행위와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해서 유리하게 하는 거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사의 평등한 배당을 줘야 하는 편파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사회행위 플러스 편파행위. 사행의 경우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단순한 인식으로 족하고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 하면 채권자가 좀 괴롭겠구나, 돈을 좀 못 받을 수도 있구나, 그 정도지. 뭐 내가 채권자를 그냥 완전히 한 푼도 못 받아가겠다, 망하게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것까지 의욕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인식의 내용은 부인이 대상이 된 행위가 사행인지 아니면 편파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사행의 경우에는 현재 자신이 변제 자격이 부족하다는 사실과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감소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 충분하나, 편파행의 경우는 법이 정한 부인 대상 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정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내가 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고, 혹시 다른 내가 지금 이게 아마 경매 들어가면 내 재산을 지금 빚잔치를 하면 다 변제가 불가능하고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 사람한테 친구 아니면 가까운 친족에게만 변제하면 이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변제 받아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못 받을 것이라는 인식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고의 부인이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 채권자를 해야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수익자가 선의인 이상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이번 2024년 파산관제인 연수에서 2024년 8월 12일, 13일 날 고양시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개최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최도 판사님이 판례를 정리하면서 한 얘기가 기억나네요. 뭐냐면 음, 부인권에서는 수익자가 피고가 이거를 입증을 해서 이긴 사례가 거의 없다. 근데 사행위에서는 선의를 입증한 사례는 꽤 있다. 그게 이제 부인권을 관제인도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부인권 행사가 있더라도 일단 화해계약을 체결을 시도를 하죠. 적절한 금액에서 뭐 보험 계약을 변경을 했다든지, 보증금을 넘겨줬다든지, 그다음에 예금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특정 채권자에 대해 편파 변제했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좌라든가 재산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되면, 그것도 이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 채무자의 어떤 재산, 경력, 부채 정도, 자산 정도, 그다음에 직업, 나이,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짜잘구리한 것까지 다 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조사를 하다 보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것만 문제를 삼아서 그거를 얼마에 할 것인가. 그래서 화해계약을 대부분 뭐 7, 80% 이상 해결하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만 부인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자의 어떤 악의는 추정되고요. 대부분 이제 입증 책임을 수익자가 선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데 사행위에서는 상당수 꽤 많은 수가 선의를 입증해서 빠져나가는데 부인권에서는 거의 성공한 사례가 없다더라. 그걸 이제 판례를 통해서 실증 분석을 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다음에 한번 그걸 같이 공부할 계기가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고요. 그때 다시 또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개인 파산 사건에서 부인권이 문제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고의 부인과 관련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고의 부인만 공부를 하면 끝납니다. 뒤에 있는 유기 부인, 뭐 유기 부인, 비본지 부인, 뭐 본지 행위에 대한 유기 부인, 비본지 행위에 대한 유기 부인, 무상 부인. 무상 부인은 가끔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집행행위 부인, 그죠? 아주 드뭅니다. 이번에 이제 반지인 연수에서 이만덕 변호사님이 이제 18개인가요? 16개 사례를 발표했죠. 그 중에 이제 8개인가가 아마 부인권이고, 그 중에 뭐, 꽤 많은 수는 저희가 이제 옛날에 반지인 세미나 때 들은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겠다.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뭐, 집행행위 부인도 나옵니다. 집행행위 부인. 압류 전부명령으로 특정 채권자와 친인척이죠. 채무자가 짜고서 압류 전부를 빼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반지인이 부인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번 시간에는 고의 부인, 개인 파산에서는 고의 부인이 문제가 된다. 요 판례 하나 26번 한번 같이 공부해 보죠. 편파 행위 대표적인 예로 대여금 채무에 대한 편파 변제나 편파 담보 제공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년 4월 14일 선고 2016-220198 판결은 파산채무자 갑저축은행이 자본 잠식 상태에서 차명인을 내세워 을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사모투자 전문 회사의 주식을 파산채무자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그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한 행위도 편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 시기 근접하여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과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금 등으로 동업약정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고 사업자 등록은 채무자가 아닌 동업자 면허나 등록한 경우 등도 편파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싹 접근해서 야, 사업자는 내 명의로 할 테니까 동업약정, 넌 대출 받아. 빼먹은 거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편파 행위가 된다. 그렇죠? 그럼 결국 이제 그 빚을 져서 출자를 한 거, 출자 행위를 이제 부인하든지 해야 되죠. 근데 실무상 이제 뭐 부인할 수도 있지만 출자를 해서 그 지분, 만약에 뭐 5대 5다 동업, 그래서 지분이 뭐 5대 5나 아니면 6대 4, 7대 3, 30%다. 그럼 30%에 상응하는 그게 사업체의 재산을 평가를 해서 이제 반환받는 화해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빠르겠죠. 그 뭐 출자 행위를 또 부인해서 거부하면 물론 이제 부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자 행위도 대출을 받아서 출자 행위를 하는 행위, 그리고 사업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이제 결국은 그 사업의 어떤 이득은 취하고, 그렇죠? 대출은 채무자한테 넘기고 결국은 뭐 대번 편파 행위의 전형이라는 냄새가 나죠. 네. 네, 이번 시간에 고의 부인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